가족 사진을 여행에 갔는데 저렇게 찍어줘가지고 너무 또 저것 또한 감동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랬고 남편 혼자 외벌이를 하고 이제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던 주부였고요. 이 아이들 너무 예쁘게 키우고 싶었는데 이곳에 와 보니까 얼마가 드는지는 막연히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아이 한 명당 키우는데 3억이 넘게 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나 3억 없는데 뭐 이런 생각도 깨우치게 됐고 또 옆에 보시면은 결혼 자금, 자녀 창업비 뭐 운 나쁘면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이가 공부를 또 저기 하고 가고 싶다고 하면 유학비까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래? 나 유학비 생각도 못 하고 살았는데 이곳은 그러니까 우리를 깨우쳐주는 그런 장소더라고요. 처음에 고정관념으로는 이곳에 오면은 저는 못할 사람 같았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저의 현실 점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이들한테 아이들을 생각은 이거죠. 나는 막 그러니까 꿈이 너무 커가지고 뭣도 되고 싶고 뭣도 되고 싶고 막 이렇게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학교 교육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해야지 네가 생각하는 그 상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입식 교육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나 또한 선생님들이 얘기하신 거랑 똑같이 그래서 네 꿈은 아니야. 엄마 기준으로 맞춰야 될 것 같고 또 돈이 없어서 또 못 해줄 것 같고 이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곳에 취직해. 이 라이프 스타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는 내가 돈이 없어서 정말 우리 아이한테 저렇게 힘들게 해주는 엄마가 아니고 조금이라도 있어가지고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늘 하고 있었어요. 근데 대안이 없었어요. 저의 현실 점검은 아미를 만나기 전에 고민만 했어요. 학자금 대출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적어도. 근데 남편 혼자 벌어갖고 아이 셋을 대학교까지 가르치려면 학자금 대출 안 받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 고민이었고요. 또 그 아이들이 결혼할 때 최소한 전세금은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또 내 연금도 필요한데, 이런 생각. 그렇지만 늘 걱정이고 고민이고 했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에서의 대안은 절약하는 거였어요. 음, 음. 그래서 우리 아들 둘의 밑에 딸이지만 그 아이들을 머리를 제가 좀 깎아주고 왜 금방 자라더라고요. 아이들 어렸을 때는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대충 잘라주고 또 이제 명절이 돌아온다 어디 행사장이 있다 그런 날은 미용실에 데리고 가갖고 또 샥 다듬어 갖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안에서 이런저런 책을 이제 권유받아서 보고 또 이렇게 사업 설명할 때 또 나오는 책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 책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이 어렵지 않아. 저도 책을 안 읽는 사람이었어가지고 뭐 다른 책들은 뭐야 프로슈머, 마케팅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책 내용에는 현실 점검에 대한 거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해줬고 있었고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2박 3일 여행을 가는데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우리 하루만 가도 코스를 어떻게 갈까, 뭐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인생의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냐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그렇지 막연히 걱정만 했지 내가 인생의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고개가 끄덕여졌고요. 또 한 소절에는 거미하고 개미가 나와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미는 매일같이 열심히 일만 해요. 어, 나이가 계속 나이가 먹어. 근데 나중에는 일을 못하는 날이 오잖아요. 그런데 거미는 거미줄을 칠 동안에는 일을 했죠. 그러고 나서는 거미줄 쳐놓고는 이제 노는 거야. 그러면 먹이가 와서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러 가서 먹고
그러면서 뭔가 마련을 해놔야 된다. 그게 이제 얘기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인 거죠. 그런 것들을 처음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좋아한 책이니까 또 어떻게 하겠어요? 권유를 해주겠죠. 저는 프로슈머 마케팅 이런 책 권유를 별로 안 해요. 이 책 권유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또 그냥 그렇죠. 제목대로. 아우, 됐어. 나 그냥 이렇게 살다 갈 거야. 이제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조금 풀어주면서 재미있게 또 책 제목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또 읽어볼 수 있고 해서는 이런 책들도 활용을 하시면 되게 좋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딸인데 제가 애 유치원 보내놓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운동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래서 제가 뜨개질을 했어요. 우리 황은옥 리더님도 뜨개질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뜨개질 해가지고 나름 절약해서 입힌다고. 응. 근데 돈이 또 많이 들더라고요. 저, 절약이 아니야. 나는 옷을 떠서 입히면 절약될 것 같았는데 하다 보니까 실값이 자꾸 들고 그런데 저의 무료했던 것들을 이제 저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뭐 아이 모자 뭐 그 사진을 찾으려니까 또 잘 안 찾아져서 모자 장갑 뭐 이런 거 조끼 막 되게 많이 떠서 입히면서 그 시간들을 그래도 내가 뭔가는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가 아메이를 만나가지고는 너무 이 시간이 너무 유용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TV 안 보고 이거 공부하고 또 내가 건강해지고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그런데 저 아이가 저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했어요. 조만할 때 어느 날 유치원을 갔다 오더니 막 뛰어오더니 저한테 엄마 왜 그랬더니 왜 엄마는 회사를 안 다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때문에 안 다니지. 사실 주부로서 아이 새 키우면서 뭘 하러 뭐 스펙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래서 나가기가 힘들었는데 저 아이가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왜 엄마가 회사 다녔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 유치원 갔다 올 때 비 오면 우산은 어떻게 해? 너 비 맞는데? 그랬더니 얘 하는 얘기가 집으로 막 뛰어오면 된대. 그래서 아, 엄마가 옆에 있어주는 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저 아이한테 걔가 생각하기에 우리 엄마는 왜 회사를 안 다닐까? 뭐가 부족해서 안 다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날 이후로 이제 막 교차로를 찾습니다. 일자리를. 아이한테 그런 취급 당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사실 제가 조금 더 크면 저도 돈 벌러 나가려고 했어요. 뭐 알바 수준으로 아는 건 없지만 뭐래도 가면은 해서는 저 아이가 저를 밖으로 그게 40살에 제가 세상 밖에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떨렸지만 그래도 아이도 원했고 저도 아이 새 키우면서 남편의 어깨가 너무 무거운 걸 늘 알고 있고 해서 조금씩 알바를 하다가 이제 아메이를 또 만나게 됐는데 우리 아이만 저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렇더라고요. 저희의 딸이 제가 이제 알바 수준으로 나갔잖아요. 그때 당시 뭐 제 나이 40살 때 80만 원 알바 받는 그런 걸 찾아서 했는데 명절에 시댁에 간다든지 어디를 동네에서도 누구를 만나잖아요. 지인을 가다가 그러면 묻지도 않았는데 얘가 아줌마 아줌마 우리 엄마 회사 다녀요. 막 그걸 너무 회사다운 회사도 아니야. 그냥 그 아이한테는 출근하니까 회사 다닌다고 했는데 막 그러고 뭐 동네 누구들 만나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아우 내가 진짜 너무 아이들마다 어떤 뭐 성향이 다르긴 하죠.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제가 세상에 나왔답니다. 안 그랬으면요 계속 미그적 두려워서 못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늘 변수 얘기하잖아요. 저는 오늘 뭐 여러 가지 현실 점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앞전에 했던 분들 그런 건 없고 그냥 제 얘기 조금 하고 다른 자료 좀 넣었어요.
그래서 좋은 변수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 큰아들이 바로 졸업을 하자마자 카페를 오픈하고 싶다고 해 달라는 거예요. 경험도 없는데 알바 조금 해 보고서. 그런데 "안 돼. 자영업은 되게 힘들대. 5년 안에 망한대." 막 이런 얘기를 여기서 많이 들었잖아요. 안 해 주고 싶었어요. 근데 걔가 너무 간절하게 원하니까 우리 또 뭐 배워요? 꿈이 시키는 일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 꿈인 거잖아요 그게. 근데 내가 "안 돼. 돈 들어서 안 돼. 경험 없어서 안 돼."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말아 먹어도 네가 저기고." 일단 해 줬어요. 해 줬는데 어 그런 돈들이 또 들고 들었고요. 그 딸을 캐나다랑 뉴욕이랑 하와이랑 한 3 년을 여기저기 가서 공부를 해요. 본인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인제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된 엄마잖아요. 과거에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아이한테 해 줬고 또 인제 큰아들이 어 또 손녀 결혼해서 손녀가 생겨서 또 돈 들어가는 거 많이 아시죠? 그런 부분들 또 작은 아들하고 딸은 아직도 남아 있는 숙제입니다. 결혼 비용 얼마만큼 전셋집이라도 해 줘야 되는 거 다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인제 또 미래의 나쁜 변수 돈 없는 할머니. 어찌어찌 살다 보면은 열심히 살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돈도 없고 건강까지 없어. 그래서 아이들한테 손 벌리면은 안 되는 거.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인제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진은 우리 아이가 하와이에서 가기 전부터 자기는 수중 요가를 하는 게 목표고 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거 그냥 우리 한 발로도 이거 중심 잡으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육지에서. 근데 해 가지고 해서는 엄마가 아메이 덕분에 자기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또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저는 "공부가 다가 아니야." 여기서 가르쳤잖아요. 아까 거기는 날개를 꺾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제가 배운 걸로는 공부가 다 아니가 아니니까 너무 공부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해. 그래서 인제 여가 시간에 저런 것들도 하고 다 돈이에요. 강습 받으려면. 그래도 "하지 말고 너 공부만 해. 열심히 해. 뭐 딴짓해." 이 소리 안 하는 엄마가 됐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음.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은 다 멘토가 있다는 거죠. 여기 대전에는 우리 이준호 심하영 리더님 멘토가 또 든든하게 있으시지만 또 서울에는 또 이렇게 우리 홍진희 김종수 리더님 계시잖아요. 이곳에 왔더니 시대가 바뀌면 돈 버는 방법이 바뀌어야 된대요. 또 "명함 있을 때 명함 준비하라." 늘 들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전 처음에 딱 들으면서 저는 미팅을 통해서 뭔가를 많은 것을 입력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가 딱 좋으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애웠어요. 저도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생각이 안 나서 못 했던 사람인 거거든요. 나가 갖고 누군가 만나 갖고 "지금 명함 있을 때 우리가 또 다른 명함을 만들어야 된대." 이러니까 "야 언제부터 그런 말 썼어 너?" 막 인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시간은 가고 안 해도 시간은 간다." 이러니까 제가 갑자기 쪼금 유식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데 이 안에서 배운 걸로 활용만 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해도 시간은 가고 안 해도 시간은 간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였던 아들이 시간이 지나서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고 이쪽은 조리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시엄마가 돈 해 줘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건강 때문에 건강도 있었지만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근데 캐시백 때문에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마트 이따 설명하겠지만 마트에서는 캐시백을 돈으로 안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절약하는 게 몸에 밴 사람이잖아요. 뭐 준다고 하면 '나도 그거 한번 받아 보지 뭐.' 그렇게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는 돈을 너무 좋아해요. 돈을 사랑을 하면은 적당히. 네. 그래서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돈 때문에 내 인생 전부를 걸고도 있어요. 우리 남편도 그 돈 때문에 출근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다 아시겠지만 도리라는 거를 잘 못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명절 지나갔잖아요. 그때도 돈 많이 들잖아요. 세뱃돈 또 추석보다 설은 더 부담스러워. 세뱃돈이 또 별도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리를 하고 살려고 치면 이 돈이 너무너무 자본주의에서는 필요하다. 예. 그래서 보통 61세까지 일하고 싶대요. 근데 체감 정년은 48세. 대기업 가서 좋기는 한데 대기업에 가면 내려오는 시점이 더 빠른 거 아시죠? 응. 그래서 저희 남편도 이제 공기업을 다녔었는데 퇴직을 하고 조그만 회사에 또 들어갔어요. 나 안 다니면 안 돼? 이런. 아, 집에서 놀면 뭐 할 거야? 당신이 아메이 사업 할 거면 안 다녀도 돼. 근데 안 할 거니까 그냥 조금 다녀. 근데요, 남편이라는 존재는 집에 있어도 귀찮고요. 없어도 또 그래요. 참 미안한. 그래서 SBS에서 나온 자막 제가 캡처를 떴는데 우리가 노후 적정 생활비는 35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준비 생활비는 230만 원이래요. 그래서 120만 원이 부족하고 있다고 이렇게 많이들 들으셨어요. 그렇지만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남들도 그냥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잡고 이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아까 연금,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저 맨 위에 있는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또 자기 개발, 맨 아래에 있는 자기 개발, 뭐 노후 준비, 시간의 자유, 여행, 같이 여행 가족끼리 갈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일이라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 아메이 대신에 내 남편이 다니는 직장, 때로는 내가 다녔던 직장을 한번 넣어보세요. 저게 가능한가? 전혀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가능한 것도 있지만 아닌 게 더 많았었어요. 그래서 완벽한 진짜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이렇게 옛날에는 짧게 살다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오래 살아야 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또 지금은 인생 준비 시간에도 바로바로 취업이 안 돼서 진짜 이렇게 청년 백수들이 너무 많고 그 친구를 계속 서포트 해야 되는 우리 세대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노후는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이 나중에 내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 노후는 내가 해야 된다. 그 돈 조금 줄여서 해야 된다. 그리고 퇴직금으로 견디기에는 너무 긴 노후다. 이런 부분들 또 아시는 부분이지만 한 번 더 알려드리고요. 우리가 직장인 언젠가 수입이 끝나지요. 뭐 50이 됐든 60이 됐든 70이 됐든 그러면 수입이 끊어지는 날 그 이후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자영업. 자영업도 처음에는 돈이 없는데 마이너스 대출 받아갖고 하는 용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메이는 조금 알아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자신 없어. 이 얘기는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요. 그거 돈 없어서 못해. 그거 사 먹어야 되잖아. 뭐 해야 되잖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어도 우리는 분명히 사 먹고 써야 되는 제품들인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돈 들여서 2억 5천에서 2억 정도 들여서 했는데 5년 정도가 후에 보면은 80%가 부도. 어.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자영업자가 100만 원 월 벌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15에서 18%가 현상 유지. 저희 아들이 카페를 했다고 했잖아요. 딱 여기 평균에 15에서 18을 하고 갑자기 18? 하고서는 이제 카페를 안 하고 이제 뭐자 디저트, 디저트 쪽으로 이제 바꿨어요.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본인도 그렇게 나한테 졸라가지고 돈 투자해가지고 해놓고는 누가 커피숍 한다 그러면은 절대 말린대. 그러니까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제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갇혀 있어야 되잖아요. 창살 없는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고, 뭐 명절에도 열어야 되고, 막 이제, 그 전에 제가 그런 얘기 다 했어도 안 들렸지. 그냥 막연히. 그런데 본인이 해보니까 결혼 전에는 치가 벌어서 어느 정도 되겠지만 그 수익 갖고 결혼 생활 할 때 큰 카페가 아니니까 한계점을 느끼면서 이제 접고, 그리고 사람 알바 쓰기가 너무 힘들다고.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접고 이제 지금은 다른 걸 하는데, 그래서 진짜 평균 5년 저 말이 맞다. 이제 일시적인 성공을 2에서 5% 한대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문을 닫지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로봇한테 빼앗긴 일자리 해서 잠깐만 볼게요. 우리가 수입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몸 써서 일을 할 때는 돈이 들어와. 그런데 내가 안 해. 간병인 못 해. 내 몸이 먼저 아파서. 그러면 돈이 안 들어와요. 그런 것들을 임시 수입, 노동 수입이라고 하고요. 또 오른쪽에 처음에는 일을 했어. 이제 작가들 같은 경우 아마추어 시절이 있었겠죠. 그럴 때는 열심히 했는데 돈이 안 돼. 그런데 이제 잘 나가게 됐어. 책이 잘 팔리게 됐어. 일을 안 해. 그때는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그런 도구를 좀 만들어 놓자. 그런데 저는 재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입들을 이제 인세 수입이라고 하고 자산 수입, 연금 수입이라고 하는데, 아메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갖고 제가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임시 수입은 나와 내 남편 현재 수입도 미래 수입도 노동소득을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 그리고 아메이 연금 수입이라고, 처음 오신 분들 자산 수입이라고, 이제 그건 깨달으시면 들어보시면 알게 되시거든요. 남편의 수입이 있을 때 작은 돈부터 시작해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도 과거에 우리 남편 직장 다닐 때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했더니, 지금은 남편이 직장을 다니지만 어깨가 가볍고 부담 없이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30년 먹여 살렸으니까 내가 이제 30년 먹여 살릴게. 그랬더니 아이고 됐네요. 막 이러더라고요. 뭐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 말을 써먹어요. 당신이 30년 책임진다 했으니까 책임지라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 점점점 뜨는 해고요. 우리 남편은 지는 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메이를 안 했으면 우리 남편한테 나오는 연금 있잖아요. 그걸 갖고 저는 예전이나 나중에나 늘 을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갑으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갑으로 살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늘 남편에 의존해서 을로 사시지 마시고 갑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수입이 끊어진다고 하잖아요. 지출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고, 그랬을 때 저기 수입 끊어졌을 때 어떻게 어떤 수입으로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고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나 아메이 하려는 사람이나 다 몸 쓰고, 저도 지금 시간 쓰고 있잖아요. 몸 쓰고 돈 쓰고. 그런데 퇴직, 직장인은 결국은 퇴직이에요. 뭐 20년 후든 30년 후든. 자영업도 폐업이야. 근데 아메이는 20년 계속 하잖아요. 네트워크가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어요. 저게 차이점이라는 거죠. 다 똑같이 돈 쓰고 시간 쓰고 몸 써도. 그래서 결과가 다른 일을 하라. 그래서 누적이 되고 축적이 돼서 자산의 가치를 갖게 해주는 일이 이 일이더라. 그런 걸 보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옛날 신문인데, 옛날 자료인데요. 그때부터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글씨가 안 보이실 텐데 언제적 그림이냐면 자료냐면요. 2006년도예요. 그때도 네트워크 마케팅이 대세대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못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 보니까 진짜네. 이제 이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냐?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를 줄이려는 거예요. 관리비, 광고비, 샘플 이런 것들 없이 그냥 회사랑 나랑 직거래로. 그래서 소비자에게
그 수익을 나눠주는, 환원시켜주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내가 컴퓨터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런 되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듣고 그런가? 그러면은 알아봐야지 하면 좋은데 오늘 처음 오신 분 듣고 가갖고 또 옆집 엄마한테 나 이런데 끌려갔다 왔잖아.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 야야 그거 하면은 뭐 알죠? 망한다더라, 아무나 안 된다더라, 뭐 등등등 그렇게. 그래서 그냥 한 3개월은 여기서 한번 듣는 거를 연습해 보세요. 내가 확신이 쓰고 저 사람이 하는 얘기들이 맞는지를 나도 성인이니까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듣고 3개월 후부터는 제가 명함을 팠어요. 내 잘할 자신은 없지만 내가 해봐야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듣는 귀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려고 보면은 본질적으로 이 세 개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아니어도 하시면 안 돼요. 회사가 철수되거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잘 나가다가 뭐 5년 만에 철수되고 그렇게 하면은 제가 쌓아놓은 것들이 물거품이 되니까 안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잠깐 짧게 볼게요. 회사는 1959년도에 이제 이렇게 두 친구로부터 만들어 설립이 된 거고 이제 가운데 자녀분까지 동업으로 내려온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인 거죠. 친형제지간에도 동업했다가 의절해가지고 안 쳐다본다는 집들을 봤거든요. 근데 남남이 모여갖고 저렇게 한다는 게 서로 믿어주고 양보하고 그런 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랬고 이제 글로벌은 마이클 넬슨, 제가 참 조금 잘 안 보이네요. 네, 경영하시고 우리는 이제 신은자 대표님이 해주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성공을 준다가 아니야. 성공의 기회를 준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슈퍼를 바꿔 써서 기회를 잡을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 슈퍼는 그런 일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창업 이념은 자유, 가족, 보상, 희망.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아이들 데리고 여행 다니고 그러고 우리 아이한테 딸한테도 그렇게 누리게 해주니까 엄마가 아메이 안 했으면 내가 우리 집이 이렇게 이런 누리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인정해주고 엄마 아메이 하기를 참 잘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는 저렇게 미시건주 에이다에 있는 거고요. 1959년 두 청년 사업가의 꿈에서 출발한 아메이는 오늘날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위치한 미국 미시건주 그랜드 레피즈에서는 베넨델 컨벤션 센터와 헬렌 디보스 아동병원,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등을 설립하고 적극적인 자선 활동으로 사람 중심의 창업 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800여 명의 과학자, 700개 이상의 특허, 연간 50만 건의 품질 테스트, 전 세계 11개 지역 R&D 센터, 미국, 멕시코, 브라질에 가꾼 약 750만 평의 뉴트리라이트 생태계 농장. 아메이의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은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됩니다.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책임지는 세계 판매 1위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브랜드 뉴트리라이트. 뉴트릴라이트 식물 영양소의 건강함을 피부에 그대로 전하는 아티스트리. 매일 쓰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약속하는 퍼스널 케어와 홈 리빙 등 400여 가지 아메이의 모든 제품은 집요하고 철저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991년 설립된 한국 아메이는 한국 경제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여 ABO 100만여 명, 1조 원이 넘는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글로벌 물류 허브센터를 부산에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돕고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비즈니스 그 이상의 만남인 아메이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 중심의 인텍트 철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메이. 잘 보셨죠? 제품도 이제 여러 가지 저렇게 나온다는 얘기였고요. 제품 잠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영양제, 화장품, 뭐 치약, 바디 제품, 샴푸, 청정기, 정수기 이렇게 쭉 있죠. 잠깐씩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메이 뉴트리라이트는 9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제 아까 농장에서 재배된 거, 공장에서 나오는 거 쓰면 안 된다고 들으셨죠? 이렇게 농장이 되어져 있고 저는 이제 이 농장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냐? 2014년에 갔었네요. 거의 10년 정도, 9년 됐고 저는 여기 농장 가갖고 저 뒤에 빙산 보이시죠? TV에서만 보고 달력에서만 봤는데 아니 어떻게 저기가 저렇게 설산이 있는데 반팔을 입을 수가 있어. 희한하다 했는데 진짜 가서 보니까 진짜 그러게 가능하네. 밑에 막 꽃도 피어 있고 이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농법 우리가 농약을 안 쓴다고 했잖아요. 지렁이를 가지고 하고 매를 가지고 그래서 진딧물을 저렇게 무당벌레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진딧물을 잡고 그런 거를 다 설명 듣고 보고 또 이쪽에 물이 빙하 내려오는 그 물들이라서 맑은 물이 아니에요. 저기에는 미네랄이 함유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저렇게 뿌연 우윳빛 물 같은 그런 게 그래서 그거를 뭐야 이렇게 쓰는 거죠. 물로 스프링클러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더니 영향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들을 가지고 국가대표 선수들도 후원할 정도로 제품이 안 좋으면 안 하겠죠.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면 되는 거고요. 한참 논의가 엄청 나왔잖아요. 그래 놓고는 문제가 된다고 지금 이게 나오는 영상인 거거든요. 처음에 모를 때는 막 열심히 먹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크릴 새우 크릴 오일 뭐 이런 거 그래서 진짜 안심하고 먹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우리가 잘못 먹었어. 다른 사람의 광고에 의해서 옆집 엄마, 뭐 우리 누구에 의해서 먹은 거를 갖고 몸에 독소가 쌓였어. 그래서 내 몸을 살리는 W 패키지를 한 번씩 그런 독소도 있지만 우리가 백신을 맞았잖아요.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불편을 겪기 때문에 그런 독소를 한 번씩 빼자 하는 의미에서 했는데 너무 좋은 효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제 서울에 어떤 분이 강의해 주신 걸 제가 캡처를 했는데 당하혈색소가 7.1이었는데 5.9로 떨어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당뇨약을 끊으라고 했다고 그럴 정도로 감동인 거고요. 또 이제 여기 같은 분은 아들이 100kg 이상이 나갔대요. 근데 디톡스를 해갖고 살이 빠지고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고 엄마가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당신도 했더니 너무 젊어지고 이뻐진 거예요. 성형 미인이 된 거예요. 성형외과 간 거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교사로 은퇴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해서 아메이를 사업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한다. 그러면서는 이제 정말 비포 애프터가 너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너스 전체적으로 이거 하면은 가방 주고 하는 거 수첩 주고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그룹에서 아니면은 소소하게 스폰서님들이 이렇게 프로모션이 있을 때는 회사 거든 어디 거든 그 프로모션에 반응해서 내 걸로 만들면 건강해지고 돈도 벌 수 있고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변 검사 해가지고 나한테 맞춤형 유산균을 먹으면 개선이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마이 웰리스 랩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의 노화 속도, 나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또 알려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스폰서님한테 여쭤봐서 하시면 되고요. 아까 아티스트들이 너무 설명 재밌게 잘 들으셨죠? 그분 거 너무 재밌는데 저는 조금 그래서 아키텍터
그리고 이제 탈모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워지면 더 운동하기가 싫잖아요. 해서 자전거로 실내에서 여러 가지 어, 시공간 제약 없이 아무 때나 하셔도 되고요. 옷 복장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발이 제2의 심장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서 발을 관리를 또 잘해주면 오장육부, 허리 뭐 다 이런 데가 또 좋아진다 하더라고요. 저도 그냥 책을 읽을 때는 잠이 안 와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책을 읽으면 졸고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내 피로를 풀어주는 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치약 같은 거 우리 몸 씻는 바디 제품들도 있고요. 그 살균제에 쓰인 독성 물질이 일부 시판용 치약에 시판용 치약에도 있더라. 우리 송염 치약도 많이 받고 메디안 치약도 많이 받잖아요. 이게 이제 언제적 나온 건데 지금이야 뭐 개선됐겠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안전한 걸로 바꿔 쓰시면 좋겠다라는 건 거고 또 샴푸를 잘못 써서 자궁암도 일으킬 수 있대요. 그래서 자궁 암덩어리에서 냄새를 맡으니까 향기로운 샴푸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들 그렇고 생리대도 환경물질이 들어있어서 우리를 공격한다. 물티슈 이게 다 시중에 나왔던 중앙일보, 뭐 환경일보 이런 데에 나왔던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런 거 쓰지 말고 이제 좀 안전한 걸로 쓰는 거고 이제 정수기도 이렇게 있고요.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엄청 지금 생수들 많이 드시는데 그게 나를 공격하는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 있다는 거 아시는 거고요.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청정기. 이제 청정기를 쓰는 계절이 왔죠. 그래서 요거 0.0024 보통 바이러스를 못 걸러요. 0.0024 이렇게 보면은 지금 또 독감이 유행이라 할 거라서 독감 예방 백신도 맞잖아요. 저는 이제 안 맞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0.098 그러면 0.3에 청정기 갖고는 못 커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는 기왕이면 0.0024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똑같은 청정기인데 저기는 0.3이기 때문에 나 일 다 했어. 해서 청결하니까 쉬고 있는 거 파란색이고요. 아메이는 0.0024기 때문에 아직도 할 일이 많아. 그래서 빨간불이 들어와져 있다라는 거예요. TI. 어떤 조리도구에다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쪽 보시면은요. 위에는 이제 TI 우리 스텐 냄비에다 하면은 비타민 가운데 비군을 97% 유지를 하는데 일반 조리도구에다가 하면 2%뿐이 없대요. 그러면 저렇게 된 조리도구에다 하신 분들은 영양제를 더 많이 드셔야겠죠. 저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진짜 놀랬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토마토 같은 겨 저런 거 했을 적에 영양소가 너무 차이 난다. 그리고 맹물만 넣고 어느 냄비에다가 끓이냐에 따라 가지고 코팅팬에다가 하면 저렇게 거품이 조금 나온다는 거죠. 먹고 있던 걸 뱉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구는 살리고 깨끗하게 해주는 빨래는 세제. 이것도 실험을 해보시면은 우리는 원수로 돌아가요. 각자들 스폰서님이랑 해보세요. 그래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이런 세제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원포원 제품. 이거는 아메에서 만드는 거는 아니지만 이 제품들을 가지고 또 우리가 같이 상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고 휴지가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시중의 거보다 우리 게 훨씬 무거워요. 더 높고 더 길고 세 겹이지만 그런 들어보라고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언젠가도 이거 제가 간장 얘기도 했지만 간장에도 발암물질이 있다고. 그래서 유튜브에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더 찾아보세요. 그래서 아메이는 별거 아니죠. 그냥 슈퍼 바꿔 써가지고 포인트 모아서 자산과 연금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일인 거고요. 내가 이런저런 데를 거래를 하잖아, 그러니까 쓰잖아요. 그러면은 저기만 부자가 돼. 그리고 내가 내 친구를 데리고 가도 나한테 합산해 주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아메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써보고 친구, 언니, 동창, 뭐 누구한테 이렇게 알려. 그러면 그게 다 합산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거.
그래서 세상의 기회는 내가 스펙을 쌓고 노력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 게 많은데 아메이는 우연히 누군가에 통해서 초라하게 다가오죠. 응. 그러면서 근데 결과는 너무너무 크고 좋죠. 그래서 아메이는 마트 바꾸는 것이 기회고 알아보고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거 다들 쓰시고 오늘 오셨어요. 화장품 쓰셨고 물 드셨고 뭐 커피도 드셨고 근데 그걸 통해서 나는 돈만 쓰는 사람이 아닌 자산, 연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도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 구조 보시면 이 안에 우리가 썼던 것들이 그들을 부자 만들어 줬다는 거죠. 그들한테 광고비 준 거 우리가 화장품 쓰면 다 거기에 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전지현이 부자 됐고 대형 할인마트 이렇게 유재석이 부자 됐고 우리는 그냥 소비만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소비를 우리도 부자 될 수 있는 광고주가 광고하는 사람처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마트가 여기였어요. 그래서는 400원짜리를 700원에 했고 그 안에 있는 유통 300원을 기금으로 모아놨다가 우리 소비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누구는 3,000원 받고요 한 달에 누구는 3만 원 받고 30만 원 받고 3천만 원 받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이 수입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 제일 좋은 거고요. 가장 나쁜 거는 이제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 우리가 수입이 끊어져도 핸드폰 요금은 정기적으로 나갈 거잖아요. 치약, 화장품 뭐 이런 거. 아까 어떤 그분도 나이가 드셨어도 얼마요 하고 샀대잖아요. 그런 거를 그건 정기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돈들이 매달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스폰서님한테 오늘 모시고 온 분들이 스폰서잖아요. 내가 있고 A와 B한테 같이 쓰자고 한 거예요. 치약을 써보니까 너무 좋았어. 그래서 같이 20만 점씩 썼다고 가정이에요. 쓰라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 처음 오신 분은 당연히 맨 위에가 제일 많이 가질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답 그냥 다 써놨어요. 나한테 알려주신 분은 12,000원 가져가고요. 나는 24,000원 가져가요. 또 내가 알린 A와 B는 6,000원씩 똑같은 돈을 썼는데 그거는 그룹이 형성이 됐냐 안 됐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다. 근데 밖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조금 써주니까 너 좋은 거잖아. 이제 이렇게 오해들을 하는데 그 오해를 풀어서 이해를 시키면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이해를 하려면 내가 이 자리에서 배우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스폰서 없다고 가정을 해요. 뺐어. 그래도 나는 24,000원, 6,000원, 6,000원.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또 모시고 온 스폰서님하고 이렇게 써가면서 해야지 여기서 암만 얘기해도 안 와다. 응. 그러니까 돈만 맨 윗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다. 나다. 왜? 나는 2명한테 알렸고 나의 스폰서는 나한테 이렇게 알렸다는 거죠. 또 나도 A 입장에서는 나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를 뺐어. 그래도 본인이 쓴 것만 회사에서 주는 거지 제가 주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상관없다. 내가 몫은 내가 회사에서 다 챙겨준다. 이런 거고요. 이제 혼자 썼을 때는 6,000원을 받아가요. 그 다음에 6명과 함께 쓰면은 9만 원을 받아가고요. 6명이 4명한테 또 알렸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금액은 조금 차이 나요. 이렇게 70만 원 이상. 저는 그때 당시는 70만 원 이상도 아니었어. 54만 원이었거든요. 이 수익 구조가 지금은 돈 더 주는 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나 저 50만 원 벌고 싶다. 그러려면 내가 저거 벌릴 때까지 한번 내가 이 자리에 와보리라. 그래서 제가 미팅장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왔더니 되더라고요. 그랬고 이제 그 4사람이 또 2명한테씩 알린 거죠. 그러면 저렇게 79명이 함께 쓰면은 한 300만 원 넘게 이렇게 물론 레그라고 해야죠. 이게 좀 적으면 적게 받아갈 수 있는 거는 감안하시고 저렇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좋겠다. 근데 난 자신이 없어. 그래서 그냥 진짜 50만 원이 저의 목표였었어요. 근데 지금
세 줄 만들어서 이렇게 9%를 하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래갖고 한 15만 원 정도 받으시면서 한 5만 원 상당의 선물도 받으실 수 있는 게 되는 거고요. 요거 브론즈 빌더. 아니 저기 뭐야 알바 그때 나갔을 때 80만 원 벌러 나갔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했거든요. 근데 이 일은 조금만 사부작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투잡으로 하셔도 되고요. 너무 뭐 별거 없어요. 마트 바꿔 쓰는 거 나부터 쓰고 같이 쓰자고 얘기하면 되는 일이었던 거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알리느냐에 따라서 먼저 있는 분은 2명한테 알렸어. 2가정을 이제 도와줬더니 사파이어라는 게 됐고요. 또 밑에는 3가정을 알렸어. 에메랄드 됐고 맨 밑에는 6가정을 도와줬어요. 너도 돈 벌 수 있어. 이제 이렇게 해가면서 했더니 이것도 선착순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했던 분이 다이아몬드가 되고 왜 내가 노력한 것만큼 해주기 때문에 더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이런 사업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생필품이에요. 떨어지면 또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고 회원이 증가해. 지금도 또 신규 회원들한테 선물 주는 거 지난달에도 했고 이달에도 했고 다음 달에도 또 있어요. 그런 걸 또 활용하시면은 계속 회원도 증가되고 또 신제품이 계속 나오죠. 그랬고 이제 인터넷 지금은 다 인터넷 쇼핑몰이잖아요. 쿠팡이니 뭐니 엄청 구매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를 아메이로 구매하시면 되는 거. 그래서 특징은 매달 나와요. 적든 크든 증가돼서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평생 나오고 상속도 되고. 저는 상속을 누구한테 해줄 것 같아요? 어, 우리 딸한테 해줄 거예요. 저를 그 딸이 있었기에 내가 세상 밖으로도 나왔고 또 여러 가지로 아들 장가 보내놓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딸한테 해줄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메이 비즈니스의 장점은 부업으로도 가능하고요. 노력한 만큼 보상이 되고요. 또 이렇게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같이 평범한 아줌마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스펙이 없어도 돼요. 그냥 듣고 따라하고 치약 쓰자고 얘기하고 그게 다거든요. 은퇴가 없지요. 점포도 없고요. 그리고 진짜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진짜 내 남편의 직업 갖고 직장 갖고는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누구나 다 처음엔 어려워요. 두렵고요. 근데 배워서 하면 자전거도 넘어지면서 아프지만 또 일어나잖아요. 왜? 나 자전거 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그림을 주입하면서 그렇지 뭐 처음부터 자전거 잘 타나? 아니잖아. 그런데 아메이는 어려워서 못 탄대. 그러면 저 그림을 떠올리시면 돼요. 자전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반복하고 오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배웠지만 반복하지 않고 그냥 나만 꾹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절대 우아하게 오지 않는다. 그런데 이걸 까서 내가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수고는 우리가 각자가 해야 된다. 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행동해서 여러분들도 또 내년에 푸켓 여행이 있잖아요. 가족 여행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그 해변에서 놀고 엄마 아미 하기를 참 잘했어. 이 얘기 듣고 해서 우리가 다들 함께 여행지에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